산수유 나무의 농사. 산수유 나무? 얘가 농사 짓는데. 그러면 이 산수유 나무는 농부가 하는 일을 한다는 뜻이잖아. 그럼 농부는 뭐 하는 사람이지? 수확하는 거지. 열심히 밭에서 논에서 노동을 하고 그 결과를 얻는 거잖아. 그지? 산수유 나무도 농사를 짓는데, 그러면 산수유 나무가 농사 짓는 건 산수유 열매이거나, 열매가 되려면 산수유 꽃을 피워야 될 거 아니야. 여기서 산수유 꽃은, 노란 꽃은 열매가 되는 거야. 그러면 마치 농부가 농사를 지어서 수확하는 것처럼 산수유 나무도 농부처럼 농사를 짓는다, 뭐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 산수유 나무가 지은 농사는, 자, 아까도 나왔는데 전에 공부할 때도 색채어라고 그랬어요. 노란색 꽃 이렇게 나죠. 노란색 꽃. 그 다음에 노란색 꽃은 산수유 나무가 농사 지어서 이렇게 피는 거지, 그지? 그러면 꽃은 눈을, 우리가 산수유 꽃을 보면 눈으로 볼 거 아니야. 시각적으로 우리를 아름다운 걸 보게 해줘. 그러면 긍정의 부정이야. 긍정이지, 그지? 그 다음에 산수유 열매가 노란 꽃을 터뜨리고 또 그늘까지 줬어. 근데 이 그늘이 여름이라고 생각해봐. 그늘에서 시원하게 지내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그늘이 주고 노란 꽃이 주는 건 두 가지가 공통점이 뭐냐면 위안을 준다, 휴식을 준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산수유 열매는 자기가 꽃을 피워가지고 자기만 좋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위안과 휴식을 주잖아. 이런 걸 이렇게 포괄적으로 말한다면 배려라고 하는 거야. 배려라는 건 남을 생각하는 마음이거든. 그러면 이것만 따지면 이렇게 바꿔서 생각할 수 있어. 우리는 너무 배려를 하지 않아. 그러면 이거는 비판이 되는 거야. 현대인들을 비판했다 그러면 그런 뜻이야. 자기만 이익을 취하고 이기적이고, 여기서는 마음의 그늘에 옥말려든다, 불평하는 사람들, 이게 현대인이라고 생각해봐. 불평 불만만 하고 있는 게 현대인이거든. 이 사람들한테는 뭔가 비판하고 있는 거야. 불평 불만만 하는 사람들, 현대인. 자, 봐봐. 산수유 나무 꽃을 피우고 그늘을 줘가지고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창피해. 너네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산수유 나무하고 대조적으로 쓰인 것은 바로 불평하는 사람들이란 뜻이야. 불평하는 사람들. 시험 문제는 그렇게 나오겠지. 불평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산수유 나무가 노란 꽃을 피웠어. 근데 햇빛을 받으니까 노란 그늘이 생긴대. 그늘도 노랗다. 이거를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참신한 발상, 참신한 생각이라고 하는 거야. 발상. 참신한 발상이 드러난 거 어디예요? 그러면 산수유 나무는 그늘도 노랗다 라는 뜻이야. 그리고 아까 했던 걸로 해볼까? 아까 농부가 농사를 짓고 수확하잖아. 산수유 나무는 뭘 수확해? 노란 꽃을 수확해. 이건 당연한 거지. 그런데 햇빛이 비쳐서 휴식을 주는 노란 그늘도 마치 수확하는 결과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과물. 산수유 나무의 결과물은 꽃과 노란 꽃과 그늘. 농부는 곡식을 수확하는 거겠지. 그지? 그러니까 이런 게 비슷하단 말이야. 그래서 산수유 나무는 농부 같은 거야. 그래서 비유적 표현이라고 아까 얘기했던 거야. 알았지? 그리고 불평, 불만만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현대인이고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그러니까 우리는, 현대인들은 산수유 나무가 남을 위해 배려하는 걸 보면서 성찰해야 돼. 성찰. 반성한다는 얘기야. 성찰. 이해됐지? 성찰. 자, 그리고 마음의 그늘이 옥말려든 불평하는 사람은 현대인, 우리, 그리고 이런 사람을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이기적인 사람, 현대인 우리를 보면서 우리는 반성하게 되는 이유가 산수유 나무야. 산수유 나무가 얘는 자기 생각만 한 게 아니고 노란 꽃이 펴서 눈을 아름다운 걸 보여주고 열매를 주고, 산수유 나무가 그늘을 줘서 우리한테 위안과 휴식을 준다고.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창피해. 반성해야지. 우리는 현대인이고 이기적인 사람들을 말하는 거다. 이게 이제 세 줄에 나와 있는 내용이야. 알았지? 자, 그 다음에 그늘 또한 나무의 한 해 농사라는 게 원래
농부가 짓는 수확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노란 꽃을 피우고 노란 그늘을 만들어주는 거. 이게 나무의 한 해 농사란 말이야. 됐죠? 그럼 배려하는 것을 농사라고 한다. 산수유 나무가 그늘 농사를 짓고 있대. 짓고 있다. 뭐하고 있다. 뭐야? 이거 진행형이잖아. 진행형. 짓고 있다. 자, 근데 이 농사는 뭐라 했어 아까? 위에서 말한 대로 이거죠. 노란 꽃과 그늘. 구체적으로 말하면 너 말도 맞았어. 배려하는 거야. 근데 구체적으로 산수유 나무가 농부라면 그늘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게 위로와 위안, 휴식 이걸 말하는 거고 짓고 있다 그랬잖아. 그러면 이것도 사실은 참신한 발상이지. 생각해봐. 그늘이 노랗다.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 참신한 발상. 새롭다, 신선하다 그런 얘기야. 농사를 짓고 있대 산수유 열매가. 이것도 참신한 발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참신한 발상을 찾으려면 산수유 그늘이 노랗다. 산수유 나무가 그늘 농사를 짓고 있다. 그늘 농사라는 건 또 이 사람이 생각해낸 거니까 참신한 발상. 자, 그 다음에 꽃은 하늘에 피우지만. 그렇지. 산수유 나무가 꽃을 폈어. 근데 가지 끝에 있으니까 공중에 매달려 있는 거잖아. 그걸 하늘이라고 얘기한 거야. 근데 해가 나고 그늘이 지는 거 이건 땅에 넓게 퍼지는 거지. 그러면 하늘에서는 공중에서는 꽃을 피우고 그 다음에 태양 빛을 받아서 땅에는 그늘이 넓어진다. 둘 다 의미는 똑같은 거야. 알았니? 꽃과 그늘, 산수유 나무가 만든 것. 열매 맺기 위해서 꽃을 피고 그늘을 만들었어. 둘 다 위로하고 위안을 주고 배려하는 것. 그리고 열심히 농사짓는 농부같이 농사짓는 산수유 나무의 그 것들을 말해. 그런데 여기 하나 더 추가시킨 뭐냐면 땅이 넓어진다 그랬잖아. 그러면 이거는 산수유 나무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배려가 점점 넓어진다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이게 배려가 위로 위안 이런 것들이 점점 커진다, 넓어진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그다음에 산수유 나무가 농부처럼 아예 비유적으로 나왔지. 이런 걸 직유법이라고 하지, 그지? 농부처럼 농사를 짓고 있다. 그러면 산수유 나무를 무엇에 빗댔다고? 농부에 빗댄 거다. 빗대다. 비유하다. 이런 뜻이 비유하다. 자, 농부가 농사를 짓는 것처럼 산수유 나무는 농부처럼 농사를 짓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원관념은 산수유 나무고 빗댄 거, 보조관념은 농부라고 하는 거야. 얘를 원관념 말하고 싶은 거, 얘를 빗댔어 다른 것에 이걸 보조관념이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뭐뭐처럼 뭐뭐듯이 마치 뭐뭐 같다. 그 다음에 뭐뭐든 양 이런 거 나오면 직유법이라고 하고 여기 농부처럼이니까 직유법. 농사를 짓고 있다. 이거 아까 참신한 발상이라고 얘기했지, 그지? 자, 그래서 농부처럼 농사를 짓는 건 농부가 열심히 땀 흘리면서 근면성실하게 농사를 짓지 그것처럼 산수유 나무도 그렇게 열심히 근면성실하게 농사를 짓고 있다라는 산수유 나무가 갖고 있는 속성을 얘기하는 속성. 마지막 마무리. 끌어모으면 벌써 노란 좁쌀 5대의 무게. 이거 엄청나게 큰 거야. 엄청나게 무거운 거라고. 뭐가 무겁다고? 배려가 무겁다고. 타인을 위한 마음이 그렇게 크다고. 자, 그러면 끌어모으면 농사를 짓는 건데 농사의 결과는 노란 좁쌀까지 나왔어. 색채가 뭐냐면 노란 꽃, 노란 그늘, 노란 좁쌀. 이해됐지, 그지? 그러니까 이 노란색은 색채인데 문제는 5대의 무게는 아주 무겁다 그런 얘기야. 아주 무겁다. 그러니까 이 무겁다는 게 뭐냐면 배려가 그러니까 배려를 많이 하고 있다 그런 얘기. 그래서 여기 지금 넓어진다도 배려를 많이 한 거고 여기 5대의 무게 이것도 배려를 많이 한다 그런 뜻이야. 그래서 산수유 나무가 농사를 지어서 배려하는 거 점점 그늘로 넓어지는 거고 그다음에 노란 좁쌀 5대의 무게만큼 아주 무거워지는 거니까 이것도 배려가 많아지는 거지, 그지? 그래서 5대의 무게만큼의 아주 무거운 배려를 하고 있다. 누가? 산수유 나무가. 이런 뜻이야. 자, 그럼 이거 정리 한번 해볼까? 뭘 정리하냐면 여기 이거 표현해야 돼. 산수유 나무가 있고요. 그러면 이거하고 대조라고 했어. 다른 말로 하면 대비라고 해도 돼. 똑같은 말이야. 그러면 이거는 불평하는 사람들이지. 불평하는 사람들.
이렇게 대조되고 있다. 정반대란 뜻이야. 그러면 산수유나무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의 대조는 어떤 거야? 첫 번째, 얘는 그늘 농사 짓잖아. 네. 그늘 농사 지으면 어떻게 돼? 배려를 점점 많이 하는 거겠지. 그걸 넓혀간다라고 그래 있어. 근데 얘는 불평만 하는 거지. 이게 대조란 말이야. 불평만 한다는 뜻이야. 그러면 그늘 농사 져서 뭐 할까? 산수유나무는 휴식 주고요, 위안을 주고요. 이걸 다 합치면 배려가 점점 커진다. 하늘에서 그렇고 땅에서 그렇고. 자,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생각해봐. 산수유나무가 자라고 있는 그 공간에는 공간은 바로 배려로 넘치는 거지, 그지? 그러면 이 봐봐. 반대로 한번 해볼까? 얘는 배려라고 한다면 배려 많이 한다 안 한다? 안 해. 그걸 뭐냐면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 쓸 수 있는데 안 쓰는 거, 이런 걸 인색이라고 하는 거야. 인색하다. 알았니? 배려가 인색하다. 원래 마음 먹고 배려하면 사람들은 배려할 수 있어. 그런데 할 수 있는데도 거의 안 해. 그러면 인색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산수유나무와 불평하는 사람들을 대조적으로 놓고 있고요. 그러면 결국 이걸 다 합치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 이거는 현실, 아까 나왔지? 현대인들. 여기서는 현대인이 뭐냐면 배려심이 없는 현대인들을 말하는 거야.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말할 수도 있어. 알겠지? 아니면 이기적인 사람 혹은 인색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 그렇다면 마지막에 나오는 건 성찰해야 되겠지. 성찰을 다른 말로 반성해야 되겠지. 이거 하고 싶으면 이 얘기하려고 이거 쓴 거야. 알겠지? 그러면 산수유 나무가 해놓은 건 꽃과 그늘 좁쌀이고요. 색채 이미지로 써서 노랗다고 얘기했고, 이것과 대비되는 배려에 인색한 것은 불평만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다. 알겠지? 자, 봐봐. 질문을 아까 했었는데, 자, 봐볼래? 산수유 나무. 자, 산수유 나무는 적어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이기적이다. 그러면 어딜까? 얘지요, 얘. 맞지, 그치? 이기적이다. 그러면 얘는 배려 많이 하니까 이타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이타적. 용어는 이타가 남을 말하는 거니까 타인에게 베푸는 거죠. 불평만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기적인 사람들이고, 산수유나무는 꽃을 피우고 그늘을 만들어주고 좁쌀 5대의 무게만큼 배려하는 사람이니까 이타적인 사람, 훌륭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겠지. 자,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얘기해볼까? 산수유나무가 짓는 농사는 배려라고 그랬는데 얼만큼 배려를 할까요? 그러면 여기 나온 마지막에 노란 좁쌀 5대 무게 이렇게 됐지, 그지? 이거를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내겠지. 뭐라고? 잘 봐봐. 산수유나무가 농사를 져. 그게 배려인데 그게 아주 배려가 많고 깊다라는 뜻으로 써놓은 식구 하나, 둘, 셋, 넷 5어절로 쓰세요. 그러면 5어절. 그러면 이렇게 그대로 써야 되는 거야. 노란 좁쌀 5대 무게 이렇게 써야지 산수유나무의 배려심, 농사 이런 것들을 표현한 건데, 노란색은 뭐라고 쓸까? 이건 감각이라고 그랬지, 그지? 감각. 뭔데? 시각이지, 시각. 감각적으로 표현한 산수유나무의 농사의 어떤 배려심, 이것을 찾아서 5어절로 쓰세요. 그러면 이렇게 그대로 써야 된다는 거 알겠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자연물의 속성은 뭘까? 자, 여기서 자연물의 속성이 나와. 자연물의 속성. 근데 선생님, 자연물이 뭐가 있어요? 당연히 산수유나무겠지. 그러면 산수유나무가 주는 건 뭘까요? 그러면 배려야, 배려. 마치 그 유명한 책 있지? 아낌없이 주는 나무. 그랑 똑같은 거지, 그지? 그래서 여기는 자연물의 속성을 얘기했느냐? 네. 그리고 대비되는 속성을 제시했냐? 네. 누군데? 불평만 하는 사람들이지? 이게 질문이야, 질문. 자, 그럼 이 전체를 보면 우리는 어떤 걸 느껴야 돼? 성찰과 반성을 해야 된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산수유나무가 노란 꽃을 피워 사람들의 마음의 그늘을 몰아내는 것. 이건 아니죠. 노란 꽃 폈어요. 노란 그늘, 그 다음에 노란 좁쌀. 모두 시각적이라고 얘기했어. 이거는 산수유나무 입장에서
이렇게 되는 게 농사를 짓는 거야. 농사라니 마치 농부처럼. 그렇다면 이건 뭐 시각적인 즐거움이고, 그렇지? 노란 거 있잖아. 열매 맺으니까 뭐 그것도 있지만 이것도 시각적, 이것도 시각적. 이 그늘은 배려지, 그지? 위로고 위안이지, 그지? 그리고 이 배려와 위안의 무게는 5배다라는 얘기야. 이 5배는 엄청 많다, 배려가 엄청 무겁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참신한 발상이 드러난 부분 한번 찾아볼까? 자, 다시 한번 마무리 정리. 산수유 나무의 열매, 산수유 나무의 농사에서 배려심이 나타나. 저기 참신한 표현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부분. 뭐라고? 산수유 나무는 그늘도 놀았다. 뭐라고?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거. 어떻게 그늘이 노랄 수가 있어? 이 사람만 생각한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 알았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늘, 자, 산수유 나무, 그늘 농사를 지고 있다라고. 이 그늘 농사가 참신한 표현이야. 그래서 참신한 표현은 2번 나왔다. 산수유 나무 그늘이 놀았다. 참신한 발상 표현, 발상이라고 해도 되고 표현이라고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산수유는 그늘 농사를 짓고 있다. 이게 참신한 발상과 사고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산수유 나무의 농사에서 이걸 알아야 돼. 뭐냐면, 자, 인간 중심적 사고. 자, 이게 무슨 말이야? 인간이 짱이라고. 인간 먼저 생각하는 거야. 모든 기준은 인간이야. 그러니까 인간한테 필요하면 좋은 거, 필요 없으면 쓸모없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인간 중심적 사고와 관련 있을까? 아니지요. 그러면 이 불평하는 사람들 기준을 맞춰야 되잖아. 인간 중심적 사고가 아니라 이런 걸 벗어나서, 그러면 무슨 사고? 이걸 뭐라 그래? 생태 혹은 생태주의, 자연, 이런 거야. 알았니? 여기서는 자연에 해당되는 게 뭐라고? 산수유 나무. 이해됐지? 자꾸 빠뜨리네. 산수유 나무. 산수유 나무. 자연은 여기서 자연물의 속성이니까 산수유 나무가 자연물이고 속성이고, 그 다음에 생태주의 관점으로 본다면 인간만 중요한 게 아니야. 이런 인간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서 생태주의적 관점으로 자연이라는 거, 즉 산수유 나무의 가치를 우리가 이걸 보면서 배워야 한단 말이야. 교훈이라고 생각해도 돼. 알았니? 그러면 여기서 마지막으로 산수유 나무의 가치는 뭘까요? 그러면 단어로 표시하세요. 그럼 뭐라고 해야 돼? 자, 그늘의 가치는 배려, 크게 말하면 위로, 위안, 휴식. 됐지? 네. 마지막으로 생명, 이렇게 얘기하면 돼. 생명. 왜냐면 산수유 나무 자체가 자연물 생명체니까. 생명을 키우는 거니까. 누가? 산수유 나무가 자라나는 게 생명이라는 가치를 키운다고 생각하면 되고, 이것이 정말 값진 것이다, 값지다, 이런 거 얘기하고 있는 게 산수유 나무의 농사 문태준의 시였다. 알겠지? 예.